김용민 의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검찰 내부의 반응, 이제 제가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같이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를 해주셨어요. 자, 김용민 의원 법 통과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 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멸적이죠. 오만하죠. 지금 경고를 한답니다. 네, 검찰적 소속 공무원들한테 경고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페북에 올렸습니다. 자, 법 비판하려면은 국힘당 가서 해. 그리고 너네 일개 행정부 공무원이야. 한마디로 말 잘 들어.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검찰 내부 특히 이제 뭐 수사관이라든지 일반 직원분들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이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한 수사관께서 2013년도부터 이제 이 수사관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런 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글 제목이 이래요. 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예요.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우리가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거 없습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서 꼬집어야지 왜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신공격하시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반대 의견 한마디 내면은 국힘당 편드는 사람들도 보이나요? 실제로 사실 뭐 반대 의견 내고 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각에서 뭐 비판이라도 하면 다 국힘당 편드는 거냐 이렇게 보이냐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바라는 건 아저씨 정치적 욕심으로 괜히 애먼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모습 보인 거 이거 사과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도 아저씨라고 부른 거 사과할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톡 치고 지금 직설적이고 정말 사이다죠. 자,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그 밑에 제가 이제 어제까지 파악한 거로는 댓글이 검찰 내부 댓글로만 지금 180개가 넘게 붙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썼었는데 제 기사 댓글이 이것은 자랑은 아닌데 1200개가 넘게 붙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의 오만 그리고 입법 폭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부에서 올라온 글들이 굉장히 좀 곱씹어 볼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거를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이 아까 그 부산 피해자, 부산 사건 피해자를 언급한 수사관도 있었습니다. 자, 부산 피해자가 그 김용민 의원님 글에 그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썼었잖아요. 지옥에 나가라 댓글 달았던데 그러면은 그 피해자한테도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국힘당 가입해서 말하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일침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비 취급에 정말 사실 노비 취급한 거잖아요. 분노한 수사관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위대하신 천령인 나으리께서 법을 만드셨는데 법 하나에 사라질 공로비들이 뭐 까라면 까는 건가요? 그리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정말 제3자인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야, 이건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수준이 천박하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틀러식 독재다. 이렇게 꼬집은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스탈린도 선출 권력이었다. 선출 권력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길이 갔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글을 잘 쓰셨는데 한 수사관께서 자, 그러면은 검찰 수사가 그렇게 절대악이고 그거를 대체한 경찰 수사는 선이냐?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내가 겪은 경찰 수사, 내가 검찰 수사관으로서 다시 살펴본 경찰 수사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써주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분이 그 특수사를 많이 전담을 했다고 그래요. 수사관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주택조합. 그 요새 이제 그 원수한테 권하는 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그만큼 복마전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횡령 사건이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경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택 사업에 대한 막연한 편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경찰이 이거를
조합장하고 아들이 뭐 격리 일을 했다는 이유로 80이 넘은 조합장 그리고 아들을 횡령 혐의로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계장님이 기록을 꼼꼼히 보니까 이거는 다 무죄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무죄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경찰이 그 자료들을 어떻게 했냐? 기록에 편찬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당사자가 기록을 내면은. 근데 그거를 편찬을 안 해두고 몰래 다 처박아 놨더라. 그래서 자기가 조합장을 불러봤다고 합니다. 80 넘은 조합장이 앉아서 그냥 벌벌 떨더래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알고 보니까 경찰이 5번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조서는 2번만 남겼더라. 그럼 나머지 3번은 뭐 했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많이 비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검찰 밖에서 야 너네 검찰 왜 5번 불렀는데 왜 2번밖에 조서 안 남겨? 근데 경찰도 더하면 더했지. 이 사건에서는 더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면은 이렇게 5번을 불렀는데 2번만 조서에 남기면은 나머지는 결국 불러다가 괴롭힌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 수사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압수수색 이미 집행됐는데 또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압수수색이 안 된 거는 이미 제출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이 80대 조합장이 어떻게 되냐? 뇌경변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 조합장을 불러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를 해서 무혐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합장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검찰에서 불러주셔서 내 억울한 일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검찰 수사는 절대 악이고 다른 수사는 절대 선이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은 정말 택도 없는 편견이라는 게 이분의 글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저도 사실 변호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경찰 조사만 받고 검찰에서는 조사를 안 받고 그냥 기소만 해서 저한테 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검찰에서 왜 나를 안 불러요? 검찰에서도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왜 나를 안 부르고 경찰 조사만 가지고 나를 처벌하려고 하냐고요. 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검찰 수사관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찰의 무게다. 검찰 수사의 무게고 그게 바로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고 무게감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글도 올라왔고 또 이 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서울고검 김민아 검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문발차다 이거는. 개문발차 아시죠? 차 문 열어놓고 출발하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실제로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런 사고를 주변 사람이 겪었다고 합니다. 아주 친한 언니 엄마가 버스 10,000원 버스에 겨우겨우 우겨 타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이 안 닫힌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언니 엄마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형사 시스템이 그 지경이다. 특히 어디가 그러냐? 지금 검사가 수사 못하는 대신에 어디가 한다는 거예요? 검사는 기소유지 담당하는 공소청이 되고 중수청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수청에 이 기록 보관할 창고도 없고 그리고 기록을 전산으로 등록할 킥스도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2일 어떻게 하게요? 지금 당장 사건은 쏟아져 들어올 거고 10월 2일부터 당장 뭐 준비를 위해서 봐준다고 범죄가 스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시스템이 다시 가동을 하게 되면 이거 그야말로 개문발차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국민을 지금 방치한 거다.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수사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국민들이 버스에 타고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개문발차의 사법시험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 공무원한테 경고한다고 그랬죠. 자, 이 댓글에 하루 만에 댓글 1200개 넘게 달렸습니다. 그런 오만에 국민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자,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감행해 놓고 자, 비판할 거면 국힘당 입당에 정말 모욕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개문발차하려는 위험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글 중에서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정권 뺏기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어떤 수사관, 검찰 직원분이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정권이 영원히 안 바뀌리라는 자신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폭거를 자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이템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돌직군이 말씀대로 문 열고 버스 오라이 저 이제 저 이렇게 연령이 좀 되시는 분들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예전에 버스 차장이 있었고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했죠. 차장이 있었고 오라이 하고 문 닫고 출발하는 그런 버스였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이 버스 차장도 없고 문도 안 닫히는 상태에서 그냥 국민을 위험하게 싣고 달리는 개문발차의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